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는데 오히려 제가 먼저 괜찮아요? 하고 웃어넘긴 적 있으세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가족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순간 이유도 없이 짜증이 확 올라온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한없이 너그럽던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차갑고 날카로운 사람이 되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오늘 심리들킴에서는 그 불편한 진실을 심리학의 눈으로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것 지금부터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이미 방전됐어요. 자아 고갈이로. 사회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1998년 발표한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어요. 인간의 의지력과 자기 통제력은 무한한 자원이 아니라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한정된 용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아 고갈 이론, 영어로 이고 디플리션 시오리라고 불러요.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나요? 상사 앞에서 표정 관리를 했고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들어도 꾹 참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 동료에게도 웃으면서 대했어요. 모르는 사람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온몸을 긴장시키며 하루를 버텨온 거잖아요. 바우마이스터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회적 자기통제 행동들은 모두 동일한 심리적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난 상태로 집문을 열었을 때 우리에게 남은 건 오직 생존 모드 뿐이에요. 이 상태에서 가족이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조차 뇌는 에너지를 요구하는 또 하나의 입력 신호로 받아들여요. 사랑이 아니라 처리해야 할 업무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그 날선 반응이에요. 나중에 말해, 피곤해. 배터리가 0%인 사람한테 충전기를 요구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애착이론과 안전기지.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나 연인에게 차갑게 대하는 건 바로 그들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자 존 볼비의 애착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심리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상에게만 진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걸 안전기지, 영어로 secure base라고 불러요. 밖에서 우리가 왜 그렇게 친절하게 굴까요? 사실 그건 진심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거든요. 상사가 나를 싫어하면 직장을 잃고 고객이 나를 싫어하면 평판이 나빠지고 친하지 않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보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필사적으로 친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이나 연인은 달라요. 무의식 깊은 곳에서 이 사람은 내가 어떤 바닥을 보여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오히려 이 정도는 받아주겠지 라는 무의식적 오만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콜린스와 피니의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안정애착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부정적 감정을 해당 관계 안에서 더 강하게 표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감정의 갑옷을 내려놓는 거죠. 그런데 그 내려놓는 방식이 다정함이 아니라 폭발로 나타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가면 뒤에 쌓이는 것들, 칼 융의 페르소나와 그림자. 세 번째는 심리학자 칼 융의 분석 심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융은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얼굴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어요. 페르소나는 그리스어로 배우가 무대에서 쓰는 가면을 뜻해요. 우리는 매일 좋은 사람, 유능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그런데 가면을 쓸수록 그 반대편에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융은 이걸 그림자, 섀도우라고 불렀어요. 낮 동안 억눌린 짜증, 분노, 무력감, 열등감,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이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문제는 이 그림자가 절대 그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압력이 쌓인 풍선은 반드시 어딘가에서 터지듯 억눌린 그림자도 반드시 분출구를 찾아요. 그리고 그 분출구가 되는 건 가장 가깝고 편한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완벽한 페르소나를 유지할수록 집에서 터져나오는 그림자는 더 강렬해요. 낮 동안 완벽한 직원이었던 사람이 집에 오자마자 작은 일에도 폭발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 폭발은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루 종일 억눌린 그림자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거예요. 이 패턴에는 더 깊은 뿌리가 있어요. 어린 시절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들여다봐야 해요. 많은 분들이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을 거예요. 밖에서는 예의 바르게 굴어야지. 화내면 못난 거야. 참아야 해. 이 교육 속에서 아이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이 아니라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워요. 분노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방법만 익힌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밖에서는 완벽하게 감정을 숨기지만 안에서는 감정 조절 장치가 고장난 채로 살아가게 돼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정서 조절 능력의 발달 실패라고 봐요. 정서를 억압하는 것과 정서를 조절하는 건 완전히 다른 기술이에요. 억압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결국 폭발로 끝나지만 조절은 감정을 이식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집에서 차갑게 구는 게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형성된 감정 처리 방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순환을 끊는 3가지 방법. 이제 중요한 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느냐예요. 첫 번째는 현관문 앞 1분이에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딱 1분만 멈추세요. 심호흡을 하면서 오늘 밖에서 쓴 페르소나를 의식적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지금 집에 돌아왔어. 여기서는 사회적 가면이 필요 없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작은 의식 하나가 뇌에 전환 신호를 보내줘요. 두 번째는 가족에게도 타인에게 쓰는 예의의 10%만 발휘하는 거예요. 부탁해. 고마워. 이 두 마디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달라져요. 우리가 낯선 사람한테는 당연하게 쓰는 이 말을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한테는 잊고 살고 있거든요. 세 번째는 너무 힘들 때 차갑게 대하는 대신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미안해. 오늘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지금은 대화하기가 힘들어. 30분만 혼자 있게 해줄게. 라고요. 아무 말 없이 날선 반응을 보이는 것과 이유를 설명하고 시간을 요청하는 건 상대방에게 완전히 다른 신호를 전달해요. 만약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서 관계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면 심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더 깊이 있는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밖에서는 친절하고 집에서는 차가운 사람이 되는지 그 심리학적 이유를 함께 들여다봤어요. 바우마이스터의 자아 고갈 이론, 볼비의 애착 이론, 칼 융의 페르소나와 그림자, 그리고 어린 시절 감정학습의 문제까지 이 패턴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밖에서 쌓아올린 그 눈부신 평판과 성공은 결국 돌아갈 따뜻한 안식처가 없다면 모래성 위에 지은 궁정과 같아요. 진정한 정서적 성숙은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도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균형에서 시작해요.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있으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함께 얘기해요.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돼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